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외 어닝 시즌이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고 또 이제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가 조성된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는데 뭐 코스닥 지수에는 영향을 줬습니다만 이제 코스피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AI 버블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12월에 금리 못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블랙웰 수출 제한한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안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안 보낼 수 있다. 수출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AI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도했고요. 그리고 기계, 운송 장비,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 주로 매도를 했고 화학, 제약, 금융업종 약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워낙 많이 팔아서 지수가 이제 뭐 거의 버티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제약업종, 화학업종, 뭐 금융, 코스닥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선전을 했는데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제약업종이 오늘 되게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코스피에서 화학금융이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는 약했는데 코스닥의 반도체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매도해서 현금화 시키고 일부 자금은 특히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튀게 하락한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약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버블론, 그 다음에 셧다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자꾸 이제 금리 안 내릴 것 같은 메시지를 자꾸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가 오늘 5일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5일선 아래로 끝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어제 양봉하고 거의 사이즈가 똑같은 음봉이 나왔는데 아랫단이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종가는 5일선 아래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장중 이제 분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되게 오늘 매도 힘이 되게 강했던 게 그 만만치 않게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있었고 12시 넘어가면서 아주 강력한 반등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저런 반등 시도 나오면은 저 정도의 밀어 올리는 힘이었다면 그다음부터 좀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무산이 됐죠. 이제 오후 들어서도 또 한 차례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산시켰고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 시도가 몇 번 있긴 했는데 그걸 찍어 누를 정도로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셌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강했죠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할 수 있었던 건 최근에 이제 돈이 들어와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것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8일 중에서 7일 코스닥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탁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증가돼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종목 장세 펼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하락 종목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고 해서 뭐 그렇다고 와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올릴 정도의 돈은 아니지만 한두 업종 정도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몇몇 종목이 종목 장세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뉴스들을 좀 따져보면 우선 이제 블랙웰 이슈, 이게 이제 미국에 안 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게 그냥 중국 겨냥한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다 안 준다고 해서 오늘 엔비디아가 미증시에서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그 중국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수출하는 거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우리나라 26만 장 들여오는데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시장에서는 핑계김에 혹시 저거 우리나라 AI 모멘텀 그냥 희석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근데 정작 마감하고 나서 주가 반응은 하락.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외국계에서 분석하는 거는 밸류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점.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시간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의 주가는 되게 비싸구나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각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깜짝 실적인데 주가가 빠지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버블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들이, 이게 좀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이클 버리, 이게 이제 빅쇼트로 굉장히 유명한 금융위기 때,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공매도 쳐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팔란티어에 풋 옵션을 매수했다더라. 보면 이제 팔란티어 풋, 엔비디아 풋을 되게 많이 산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풋으로만 베팅하는 사람은 물론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그쪽으로만 많이 이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성과가 올해 들어서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모양은 빅쇼트로 유명한 사람이 이거에 하락 베팅을 했는데 이게 9월 30일 버전이라서 10월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하필이면 AI 버블론에 팔란티어 이슈에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거 거품 또 터지는 거 뭐 이런 거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또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그 투자 주의 종목이 됐거든요. 근데 투자 주의 단계를 넘어서 경고가 되면 거래가 중지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중지되면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400조 원이 넘는 종목인데 이게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거기에 묶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내 돈이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럼 막 묶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투자주의 종목이 되면 이제 일단 걱정이 돼서 매도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보시면 지수 최근에 되게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투자주의 종목 그 걸렸던 종목들 추이해 보면 별로 최근에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일단 단기 고점 시그널로 봐야 된다. 올라가서 거래 중지될 거니까 누가 거래를 매수를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 예, 그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블랙엘 문제라든가 AI 버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이게 이제 지수 하락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5.6%, 시가총액 1위 종목이 5.6% 빠지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어쨌든 5일선 아래로 또 내려갔고요. 최근에 5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곧바로 그 다음날 돌리는 시도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내일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코스피의 어떤 반도체는 약했는데, 코스닥의 소부장은 강했어요, 오늘. 물론 이제 소부장 내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강한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업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수급 문제 같다, 오늘은. 그러니까 수급이 어떤 대형주 쪽에 몰려있던 자금이 잘못하다 거래 중지가 될지도 모르니 이제 이걸 좀 빼고 좀 안 오른 쪽으로 넘어가자 또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자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르고 또 알테오젠 같은 제약주들이 올라가고 저는 제약업종이 AI로 엮여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근데 이제 일단 뭐가 있는지는 뭐 종목들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알테오젠 같은 어떤 제약주 쪽에 어떤 반응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하게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 보였던 게 이제 S-오일이었는데 S-오일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오늘 화학업종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둔했던 종목군들, 안 오른 종목군들과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좀 덜한 동일한 업종의 다른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오늘 뭐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KB금융 빼고는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이 75포인트 하락시켰거든요. 오늘 코스피 하락이 100포인트였으니까 두 종목 아니었으면 그냥 25포인트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고 거기 아래 현대차, 하나에어로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이거 종목들이 한 10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5포인트가 탑10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시장이 엄청나게 나빴던 하락했던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형주가 주로 담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소형주가 쏠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는 저건 대형주 수급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내일 오늘하고 비슷한 수급 나오면 내일은 중소형주도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수습이 돼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수급이 돌면서 이쪽으로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성장펀드 150조 원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코스닥도 정책적으로 올리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탑 14위 중에서 2개 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이제 결산하느라고 이제 재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 이상의 어떤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선물은 사실 지금 선물 매도가 영끌에서 매도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의 보통 일반적인 한계선을 넘어간 정도라서 이게 매도 더 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수할 여력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 하는 거 보면 주식 팔았고 선물 팔았고 콜 엄청나게 팔고 풋은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하고 완전히 파생적인 하락 쪽으로 눌러버린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큰 어떤 이제 이슈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루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곧바로 돌리는지 그걸로 이제 가늠이 되는 거라서 이게 단타라면 그냥 내일장에도 곧바로 돌리는 물량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 뭐가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오늘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조 1000억. 그러니까 2조 1000억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이제 매도가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매도하고, 그러니까 매수는 뭐 특정한 업종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좀 쭉 분산시켜서, 예, 뭐,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뭐 현대차는 팔고, 기아는 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은 팔고, 삼성중공업은 사고, 약간 좀 이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고, 뭐 KB금융 뭐 이런 것들 이제 금융주 사고 이제 뭐 일부 조선주는 좀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업종보다는 그냥 업종 내에서 종목 골라 담는 워낙 매도가 오늘 강했던 날이라서 그런 형태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조금 뚜렷했던 게 그 레인보우를 사는 날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하고 나머지 로봇주하고 좀 반대로 가는데 어쨌든 로봇주들이 매도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샀는데 보면 약간 대형주들 매수하나? 뭐 이게 2차 전지 빼놓고는 대형주들을 좀 뭐 이렇게 골라서 담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 사고 레인보우 로봇 사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그 엔터주 사고 예,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알테오젠이 매수 상단인데 엔터주가 매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YG, JYP, SM 이런 것들이 다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 매수 쪽에서는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종목이 있긴 한데 매수는 반도체 쪽 오늘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뭐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해가지고 그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자기들이 팔다가 이제 매수로 바뀐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목해서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다 털고 이제 새롭게 세팅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연속성이 나온다라면 단계 좀 많이 올라갈 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로 요약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빠진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저게 이제 AI 버블론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저것만의 특징이지 뭐 이렇게 이제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중심을 잡는 종목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계속 신중한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약간이긴 하지만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두 가지 숫자가 올라가는 거는 신흥시장 쪽에는 부담이 되죠. 특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미증시에서 조금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하고 더 올라가고 달러가 더 올라가면 좀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 매도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이상 판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똑같이 매도를 해도 시장이 빠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매도가 계속 이어지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버티는 힘이 계속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약해진 거를 본 거죠. 근데 달리 보면 매도가 여기서 뭐 뚝 떨어져서 한 3분의 1 정도로만 떨어지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급반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 특히 오늘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이런 구도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게 단타라면 내일장에도 곧바로 선물 옵션 또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타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느냐. 근데 큰 흐름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이 바뀌기보다는 일단 뭐 약간 갈아타기, 재편, 수익 확정 뭐 이런 성격이 더 강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또 모르니까 살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저는 뭐 코스닥 쪽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초단기로는 코스피가 워낙 외국인들 기관이 집중을 하니까 이제 코스피가 다시 이제 강세를 되찾아 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되, 그러니까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닥에서 좀 못 간 애들, 예, 실적 괜찮은데 또는 코스피 때문에 그냥 업종이 엮여가지고 못 간 애들, 이런 것들 중에 실적 똘똘한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씩 관심을 지금 시점에서는 가져나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150조 원 그 성장주 펀드 이런 것들은 코스닥에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안 갖겠지만 나중에는 좀 주목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한 건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달러 차트, 그러니까 환율을 적용시켜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 밀린 위치가,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피크 쳤을 때 고점하고 오늘 고점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외국인들 눈높이로도 이제는 최고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 오면서 외국인들이, 이건 이제 이론상 모든 외국인들은 지수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다 수익이 나는 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덜어내는 외국인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좀 매도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됐죠. 근데 어쨌든 뭐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스토리, AI 플러스 정책인데, 그 뉴스가 다 나올 게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다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물량은 나올 것 같고 시장은 좀 거칠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또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또 한 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목들 수급, 그리고 이제 좀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툭툭 올라오는 코스닥에 있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 좀 계속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